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승호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를 2배 쫓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국판 TSLL 같은 ETF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ETF 시장은 되게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일 종목을 그냥 정방향으로 쫓아가는 ETF도 없었고, 당연히 이렇게 2배 쫓는 레버리지 ETF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ETF 시장에 대한 이런 규제들을 올해 좀 대폭 완화하는 분위기로 이제 잡히면서 이렇게 단일 종목을 2배 쫓아가는, 혹은 뭐 반대로 인버스 종목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완전한 액티브 ETF도 나올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올해 4월 전에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은 투자자 입장에선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 이 TSLL이라는 ETF는 테슬라의 주가를 2배 쫓아가는 ETF입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 수익률을 이렇게 쭉 보면은 테슬라는 약 36% 올랐고 TSLL ETF는 약 53% 정도 상승을 했어요. 정확히 2배가 안 되는 이유는 주가라는 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최종 마지막에 딱 가가지고 무조건 수익이 딱 2배 나는 이제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도 2배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또 2배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레버리지 ETF는 위험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할 때 사전 교육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투자 못하게끔. 그 정도로 좀 보수적이었고, 레버리지 단일 종목 뭐 이거 당연히 못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외화가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거를 좀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종목이 외국에 있으면은 예전 같았으면 불과 뭐 한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뭐 외국에 있는 ETF나 어떤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그게 간편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TSLL ETF에 몰린 돈이 무려 11억 달러. 그리고 엔비디아, 요거는 엔비디아 주가 2배 쫓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몰린 돈이 약 3억 달러. PLTU, 요거 팔란티어 2배 ETF입니다. 여기에도 한 2억 달러. 그러니까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 달러 수요를 자극을 하게 되고, 계속 달러를 사고자 하는 이 수요가 많아지면 결국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즉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 환율을 좀 안정화를 시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해버리면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나라 ETF 시장의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요 홍콩 운용사에서 만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2배 쫓아가는 ETF가 있거든요. 이게 미국장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제법 친숙하지만, 이게 홍콩에 상장된 ETF를 거래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 레버리지와 이 하이닉스 레버리지에 몰린 돈이 거의 이제 3천만 달러씩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없으면은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내서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럴 바에는 그냥 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게끔 이 운동장을 조금 넓혀주겠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됐든 국내 증시에 돈이 이제 쏠리면은 증시 부양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전반적인 평가는 호의적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레버리지 종목이라는 게 사실 단기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 부양 효과는 좀 미미할 거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자면은 레버리지를 계속 적립식으로 장기간 모으고자 하는 니즈는 있습니다. 그런 투자자분들은 꽤 많아요. 왜냐면 이제 시드머니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그 투자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기를 원하니까 계속 레버리지를 사서 모으는 거죠. 그런 투자자들이 좀 많아지면은 증시 부양 효과는 그래도 좀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인버스 종목에 비해서는 레버리지는 좀 장투로 이용을 하는 투자자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아예 뭐 증시 부양 효과 없다 이렇게 딱 치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이런 레버리지 종목들이 생기고 또 반대로 인버스 종목이 생기면은 이 시장 변동성이 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종목에 레버리지와 인버스 종목이 생기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변동성이 또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라서 좀 좋지 않은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레버리지는 꼭 2배 성과를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를 1년으로 좀 길게 펼친 거거든요. 아까는 분명 TSLL ETF가 테슬라보다 거의 2배 정도 성과가 높았는데 투자 기간을 1년으로 늘리니까 테슬라의 수익률은 9%고 TSLL ETF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1%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요 구간, 그러니까는 레버리지의 최대 단점은 어떤 기초자산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떨어질 때 하락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때 보면은 TSLL ETF의 수익률은 거의 뭐 마이너스 70%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테슬라 주가가 아무리 많이 반등을 하더라도 이걸 쫓아가는 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더 이해가 쉬워요. 만약에 10,000원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70% 돼버리면은 원금 3,000원 남는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 주가가 다시 50% 반등을 했다. 그러면은 TSLL ETF의 수익률은 100%가 될 거니까 투자의 원금은 6,000원 되는 거죠. 그래도 원금의 40%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의 최대 리스크 요인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어떤 기초자산이나 어떤 주식이 꾸준히 뭐 크지 않은 변동성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은 레버리지 투자를 완전 극대화해서 수익률도 엄청 높일 수가 있는데, 이 출렁임이 이렇게 커버리면은 이런 하락장에서 맞은 손실을 복구를 하는 게 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지수, 뭐 코스피나 나스닥, S&P 500 뭐 이런 대표 시장 지수를 좀 레버리지로 장투를 하겠다, 적립식으로 권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했다가 자칫 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아무 종목이나 나오지는 않고 이렇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초우량 자산 위주로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일 종목 ETF 외에도 완전한 액티브 ETF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액티브 ETF는 뭐냐면은 그냥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종목 선정하고 그런 비율의 구애 없이 알아서 운용해서 성과를 투자자들과 쉐어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뮤추얼 펀드 같은 그런 종목들이 ETF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완전히 종목에 대한 어떤 비율 규제 이런 걸 풀어줄지, 아니면은 지금은 기초자산을 70%는 쫓아가야 되는 그런 룰이 있거든요. 그 비율을 좀 내려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소식도 좀 정확하게 전해지고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자세한 내용을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